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임장비를 받을 수도 있다. 주된 원인이 바로 임장크루예요. 자기들끼리만 이걸 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집을 볼 수가 없죠. 외부에서밖에 못 봐요. 그래서 뭐냐면 필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돼 있어요. 중개사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뭐 여러 가지 낭비. 저는 일단 임장비를 받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입장. 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열받거나 논란이 되는 건 뭐냐, 기존에 받고 있는 수수료가 안 그래도 세다, 안 그래도 너무 비싸다,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임장비까지 받겠다. 집값이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들이 하는 일이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강도가 세지거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했냐. 그리고 여기서 또 논란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집주인들은 사실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최근 들어 부동산 주제에서 굉장히 좀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공인중개사 협회에서 임장비를 받을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의견 제시를 해서 엄청난 지금 갑론을박 논란이 되고 있는데, 사실 찬성하는 입장보다는 반대하고 있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것은 현실이죠. 그래서 지금 갑자기 왜 공인중개사가 임장비를 받겠다라고 이렇게 나선 것인지,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임장비와 관련한 논란, 일종의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고객 입장에서 비용 문제, 이런 것들이 적절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따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의 견해를 한번 더불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왜 지금 중개사가 임장비를 받고자 하는 그 원인이 뭔가, 주된 원인이 바로 임장크루예요. 임장크루가 뭐냐? 크루라는 게 어떤 모임이죠. 임장을 그룹 단위로 모여서 다니는 거예요. 임장이라는 게 뭐냐면 부동산을 직접 현장에 가서 보는 거예요. 보고 분석하고 같이 판단하고, 일종의 공부죠. 부동산 공부를 현장에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부동산 가서 아파트, 뭐 어떤 아파트를 둘러보자, 아니면 어떤 지역을 둘러보자, 그러면은 그 지역을 둘러보는 거예요. 둘러보고 필수적으로 뭘 하냐면 자기들끼리만 이걸 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그 집 안의 상태, 뭐 타입에 따라서 어떤 유불리가 있는지, 좋은 점이 있는지, 이런 걸 알려면 집을 봐야 되는데 집을 볼 수가 없죠. 외부에서밖에 못 봐요. 그래서 뭐냐면 필수적으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를 찾아가서 그 아파트 단지에 대한 설명, 기본 정보들을 상담을 받고, 그 다음에 매물로 나와 있는 집들을 직접 구경까지 하는 그 과정이 바로 임장크루예요. 자, 그럼 이게 왜 지금 임장비에 논란이 되느냐? 자, 임장크루는 지금 계약을 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계약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냥 공부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중개사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정보를 제공하고 시간을 투여해서 집을 보여주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중개사 입장에서는 시간 낭비, 노력 낭비, 뭐 여러 가지 낭비. 그리고 집을 보여주러 갔을 때에 만약에 진짜 손님이 왔어요. 그럼 놓치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제 현장에서는 이 사람들을 처음에는 임장크루라는 걸 몰랐을 때 이 사람들이 그래도 언젠가는 계약할 사람이겠지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계약을 거의 안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처음에는 드문드문 있었는데 이게 조직화, 집단화되면서 그 임장크루라는 모임, 일종의 부동산 전문가라고 활동하는 사람들이 임장크루를 모집하는 거예요. 모집해서 비용을 받고 이 사람들에게 임장 활동을 제대로 실속 있게 하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지금 그런 강의가 유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강의에서 몇 번 임장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했는데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중개사들과 이 임장 간의 불합치성이 있는 게 중개사들은 이 사람들이 계약을 할 가능성을 보고 보여주는 거거든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온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보여주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가려내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할 사람인지 실제 손님인지를 가려내려고 노력해요. 어느 정도 이제 표시가 난단 말이에요. 공부하기로 한 사람과 실제 진짜 자기가 얻으러 온 사람은 어느 정도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좀 구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이제 쳐내기 시작한 거예요. 쳐내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안에서 이제 실제 손님처럼 보여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별하기가 좀 애매한 상황이 됐어요. 특히나 문제가 되는 게 집주인들, 매물로 내놓은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손님으로서 집을 보러 오는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수십 명이 보러 왔는데 계약이 안 이루어져. 그래서 중개사한테 왜 그러냐 봤더니 나중에 임장 구루라. 그럼 집주인은 사실 집 안에 막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내놓고 이제 집을 팔거나 임대를 놓기 위해서 손님을 받아야 되는데 집을 보러 오는 손님이 실제로 할 손님이면 시간을 빼서 와서 집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계약하지도 않을 손님을 계속 보여주니까 부동산한테 이제 불만을 막 내뱉이는 거죠. 그 사람은 걸러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계속 이렇게 시간 내서 집 보여주는 게 이게 지금 니네들 뭐 공부하라고 지금 하는 거냐. 이런 불만 소지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걸러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니네 공부할 거면 이제 돈 내고 봐라. 이런 취지의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란이 붙는 게 과연 집 보여주는 게 돈을 받고 하는 행위일 수 있는지, 이거를 가치를 매길 수 있는지 여부가 좀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현행 법상으로 보면 중개업은 집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비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무조건 수수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계약이 이루어져야만 받을 수 있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 집을 보여주는 과정은 계약을 위한 일련의 과정으로 봐서 이걸 별도로 떼어내서 비용을 청구할 수는 없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데 임장 구루라는,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꼭 필요한데 또 이걸 제공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은 계약할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들을 위해서 시간과 노력, 많은 비용들을 제공하면서 해야 되는지, 이 논란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중개사가 사실 되게 쉽게 계약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로 그냥 객관적으로 얘기하면 그 계약되는 과정에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주는 게 좋고요. 저는 일단 임장비를 받는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찬성하는 입장이에요. 왜냐하면 그 집을 얻으러 가는 과정에서 이렇게 많은 집을 보여주고 또 계약을 못했을 때 이런 것 정도는 어떻게 비용을 받아야 되지 않나, 저는 손님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20집을 보여주고도 계약이 안 이루어졌으면 이 사람은 그냥 시간과 노력을 다 날린 거잖아요. 물론 그걸 통해서 계약이 이루어지긴 하니까. 하지만 사실 임대료 부동산 입장에, 종인중개사 입장에서, 제가 손님이면서 부동산 중개사 입장에서 이런 정도는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임장비를 받아야 되는 측면에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임장 구루가 너무 많아졌고요.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냐면 부동산을 이용하고 정보를 얻는 데 있어서 당연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원래 비용이 없었으니까요. 그냥 당연하게 이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내 권리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측면이 너무 많다라는. 근데 지금 부동산에서는 이 사람들을 거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최적화되어 있어요. 손님인 것처럼. 근데 이 사람들 거르기 시작하면 실제 손님을 또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찬성을 합니다. 다만 저는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을 열받거나 논란이 되는 건 뭐냐, 기존에 받고 있는 수수료가 안 그래도 세다,
안 그래도 너무 비싸다. 이런 지금 느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런 상태에서 플러스 임장비까지 받겠다. 이게 지금 너무 잠재적 고객 입장에서는 열받는 상황이에요. 그 임장 크루랑 나랑은 별개인데 왜 나한테까지 그 돈을 받겠냐. 이런 게 사실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열받는 겁니다. 저는 임장을 아예 안 갑니다. 임장을 안 갑니다. 저는 손품으로 다 걸러내서 계약 단계에서만 현장을 가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상황이 되면 열받아요. 열받는데 왜 찬성하느냐? 다 전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 전에도 이런 얘기가 나오기 전에도 이제 수수료율은 이제 고쳐야 된다. 왜? 집값이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올랐어요. 그러면 덩달아서 수수료도 지금 3배 이상 올라갔어요. 가만히 있는데 3배 이상 올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부동산들이 하는 일이 10년 전에 비해서 3배 이상 강도가 세지거나 많은 정보를 제공하거나 했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노동 강도나 어떤 정보 제공이나 효율성 면에 있어서는 10년 전과 지금과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는 계약 가격의 비율로 수수료 요율을 책정을 해놔서 그냥 공인중개사는 부당이득이 지금 생기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수수료 요율을 공인중개사에서 제공하는 노력과 어떤 정보 이런 것에 비례해서 가격 수수료 요율을 책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노동력 측면에 있어서 임장비는 어떻게 보면 이제는 필수 불가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수료 요율을 어느 정도 낮춰야 되는 그런 전제 하에서 저는 찬성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많이 낮춰져야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논란이 드는 거는 임장을 하고 계약 안 한 사람이나 임장을 하고 계약한 사람 같은 걸로 취급하면 안 되죠. 집을 여러 군데 보여주고 집을 계약을 안 한 사람한테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계약한 사람이 있다면 수수료 안에서 이걸 녹여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1년의 과정이니까요. 수수료라는 건 계약으로 가는 과정이잖아요. 집을 보여주는 과정은 계약을 위한 과정일 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비용이 발생했다. 그렇지만 계약도 했다. 그러면은 이거를 더블로 받는 게 아니고 반드시 수수료에서 이 비용을 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약한 사람은 그냥 임장비가 없는 수수료를 내면 되는 거죠. 그렇게 저는 이제 고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댓글에도 보면 이런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임장비 그래 뭐 나름 찬성한다. 다만 수수료율을 획기적으로 좀 낮춰야 되는 건 맞지 않나.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 수수료 요율은 제자리지만 전체적인 가격, 수수료 금액이 3배 이상 올라간 건 맞다. 그렇게 되면 수수료 요율을 거의 3분의 1 가격으로 낮춰야 되는 게 맞는 거죠. 3분의 1 가격 정도로 낮추고 그 다음에 가격이 오르지 않은 지역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런 지역은 좀 세분화해야 되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인중개사들의 어떤 욕심으로만 비춰지는 이런 제안이 나오면 국민적 반발에 닥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중개사 협회들도 신중하게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노동력에 따른 대가를 바라는 거는 저는 합당하다 생각해요. 그렇지만 지금의 수수료는 노동에 따른 대가보다는 지금 부당이득에 가깝다. 이 부분을 좀 명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서 또 논란이 좀 생길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매물을 내놓은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개사는 어쨌든 이런 비용 청구나 이런 걸 통해서 뭔가 돈으로서 언젠가는 이런 것들을 가치를 제공을 받겠죠. 그런데 집주인들은 사실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러면 나중에는 언젠가는 이제 진짜 집을 안 보여주면서 파는 상황으로 치달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실수요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대안으로 VR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실제로 그 직방에서 VR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집을 팔 때 직방에서 이제 연락이 와요. 연락이 와서 무료로 한 4년 전인가 집을 내놓을 때 찍겠다라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냥 거절했습니다. 저는 그냥 거절을 했는데 무료로 촬영을 해서 그걸 올려주거든요. 그래서 VR 서비스가 지금 대안이 될 수 있는지 여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한계점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촬영을 잘해도 눈으로 직접 확인하는 부분과 촬영을 해서 보는 부분은 시각적인 차이가 좀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는 이 세밀하게 꺾여 있는 부분이나 구조상의 동선이나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그게 큰데 VR은 그 부분을 완벽하게 보여주기는 좀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논의가 좀 확산되면서 집주인 매물을 내놓는 사람들의 임장쿠루를 뭔가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도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 자, 오늘은 부동산의 임장비 추진, 임장비 추진에 대한 논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왜 그런지 그리고 어떻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여러분에게 도움되는 영상을 가지고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